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 지난주에 시황 말씀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못 믿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자, 근데 못 믿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전주에도 그렇고 그 전주에는 말씀드리기를 그때 월요일 날 폭락하기 전이죠. 그 직전 일요일에 올려드렸을 때는 내일 월요일 날 외국인들 저 푼 매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시장 곧바로 반등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월요일 날 외국인들 푸 쪽에서 1200억 정도 매도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반등 나온 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길 계속 긍정적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못 믿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이런저런 얘기들 다 듣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 좋다는 사람 안 좋다는 사람 막 섞이죠. 그러다 보면 결론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 많은 거를 섭렵하고 나는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이번 반등장에 제대로 대응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 개겠죠. 첫 번째는 그 전에 주식을 다 들고 있어갖고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계신 거죠. 이거는 시장을 예상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들고 있는 거,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현명하게 조금 매도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강한 반등이 나온다라는 확신이 없었으면 못 질렀어요. 근데 그 부분들 저 2주 전 일요일 날 올려드렸을 때 그때 외국인들 푼 매도 포지션 그거 하나만 딱 봤어도, 그쵸? 그리고 뭐 이재필이가 저 선물 옵션 24년 동안 본 놈이니까 뭐 좀 알겠지. 내지는 그동안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맞춰드렸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쌓인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잘 대응이 가능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방송 회원방에서도 저 이 급락하고 저 이날이죠. 급락하고 그 다음날, 예, 막 질렀어요. 예, 주식 막 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이거는 그 전에 현금을 만들어서 주식을 좀 팔아서 현금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질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자, 뭐 이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미국 재무부, 관련해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장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시장이 불안해지고 경기 침체가 있게 되면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재필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가장 불안할 거예요. 대선이 11월 5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경기 침체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 민주당 해리스가 지금 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집권하기 어려울 겁니다. 경기 침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걸 미국 재무부 옐런 장관은 알기 때문에 시장은 불안한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 미국 재무부에서 뭐 앞서서 하진 않죠. 뒤에서 돈을 풀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시장을 좀 받쳐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럴 때 뭐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한테 독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오늘 저는 경기 침체하고 지금 노랜딩 이 두 가지 시나리오들 나오고 있죠. 이때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커져서 시장이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이제는 노랜딩 얘기도 나와요. 무슨 뭐 미국 경기 침체가 그렇게 변화무쌍합니까? 금방 죽을 것처럼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다가 노랜딩이 있다가, 이거는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언론들 같은 경우는 그 저도 경제 TV 방송 출연하지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때 관심사 이거를 얘기를 해야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추려드릴 건 추려듣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조금 크게 이런 때 경기 침체 얘기하고 막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공포에 몰아넣고 이런 반등 구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오늘은 경기 침체 관련되는 경기 침체로 가 있을 것이냐 노랜딩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경제 지표를 제가 여러 개를 정리를 해요. 그 정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결론까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제가 PC, PC하고 CPI, PPI, 소매 판매, 그다음 미시간대 소비자 관련 지표, 그 인플레 지표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고용 지표하고 PMI, 그리고 산업 생산하고 경기 선행 지수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는데 요걸 좀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요걸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요. 이거 자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자료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지표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내 손으로 정리를 해요. 그 이유는 이런 걸 하다 보면 시장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쏟아부은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고 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뭔 일 터졌다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 갖고 이 숫자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뒤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내 노력이 그만큼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 전에 폭락하기 전에 주식 팔아놨다가 폭락하고 난 다음에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 생방송 방에서. 그랬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수익을 회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었죠. 리스크 방어도 됐고. 자, 첫 번째 CPI부터 좀 살펴볼게요. 오늘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그냥 좀 이렇게 한꺼번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CPI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있죠. 자, 보면 작년 6월부터 시작해갖고 3.0, 3.2 쭉 내려와서 지금 3.0, 2.9 이렇게 되니까 더 떨어지진 않아요. 더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PI 월별 마찬가지고요. 근원 CPI 역시 마찬가지. 근원 CPI는 많이 떨어졌죠. 원래 근원 CPI는 좀 늦게 올랐다가 늦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 4.8에서 지금 3.2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자, 근원 CPI 월별로 보시게 되면 지금 0.1, 0.2 요쯤에서 좀 안정되는 모습이에요. 0.2라면 곱하기 12 해보면 2.4%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것들은 되게 좀 CPI 쪽에서는 안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P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CPI는 월 초중반에 나오고 PC는 월 말에 나오죠. CPI는 노동부에서, 그 다음에 PC는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7월달 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달 말에 나오겠죠. 자, 여기 보시면 좀 되게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가 관련해 갖고는 한시름 놔도 됩니다. 물가는 더 이상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면 이건 진짜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경우죠. 이런 경우로도 갈 수 있어요. 자, 지금 물가는 좀 안정됐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시장은. 자, 그리고 이 PPI가 이번에 또 시장 반등 나오는데 또 1조를 했었죠.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저 여기 보시면 7월 달에 2.2, 0.1, 2.4, 0.0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 전달보다 많이
떨어진 줄어든 그런 숫자예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금요일 저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끝난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이거였어요, 이거. 이 지표. 미국의 소매 판매가 1.0으로 나오면서 전달에 0.0, 0.3, 뭐 마이너스 0.2 막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숫자도 보고 그다음 0.3까지 조금 올라오나 싶더니 0.0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야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도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정리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조금 우려됐는데 1.0이니까 상당히 좋은 숫자죠. 그래서 여기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였어요. 자, 여기 물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됐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서 그 부분들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도 상쇄시켜 버린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다른 지표도 한번 볼게요. 저 미시간대 소비자 실내 지수, 뭐 심리 지수 이런 것들도 있죠. 요건 한 달에 2번 발표가 됩니다. 저 중간에 월 중에 한 번 발표되고요. 월 말에 한 번 발표되는데 지금 이번에는 예비치가 나온 거죠. 자, 여기 저 소비자 심리 지수는 67.8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는 72. 자, 근데 이 얘기는 그런 거죠. 보시면 여기 자,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금 심리적으로 소비자들은 소비 심리는 그렇게 뭐 67 정도면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니죠. 뭐 그럭저럭 좋은 것도 아니지만 자, 근데 저 전달하고 비교를 조금 해보면요. 자, 소비자 심리는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 야, 우리가 향후에 지금보다 소비 여력이 더 생길 거야. 즉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기대치가 좀 높아졌어요. 자, 그러니까 요런 것도 시장에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소비자 평가 지수. 지금 뭐 현재 소비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달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은 말라 있다는 얘기예요. 야, 나 돈은 없는데 향후에 더 벌 것 같아.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요. 지금 또 이 지표도 좀 갈래길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이 소비자 평가 지수가 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라면 경기가 실제로도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런 애들이 더 떨어지면 이거는 경기 침체 우려감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기대 인플레, 5년 기대 인플레. 지금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 쪽은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좀 올라와 버리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뭐 지표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된 지금까지 나온 건 안정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후행 지표 한번 볼까요? 고용 지표가 후행 지표가 되죠. 고용 지표가 대표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이거는 한번 고용이 안 좋아져 버리면 쉽게 잡히지 않아요. 자, 그쪽으로 이렇게 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고용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자, 여기 실업률이 뭐 계속 3%대 아래 있었어요. 이 전에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 7월 달부터인데 그 전에도 다 정리돼 있는데요. 그 전에도 계속 3%대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4월 달에 3.9, 5월 달에 4.0, 6월 달에 4.1, 7월 달에 4.3 이렇게 높아집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다른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안 좋고 난 다음에 그 경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갈 때 이 실업률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게 좀 걱정인 거죠.
자, 근데 지금 뭐 실업률 이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이달 말에 발표됩니다. 또 이달 말에 발표가 되니까 요거는 9월 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실업률이 4.3에서 좀 떨어져 주면 땡큐겠죠. 하지만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면 이거는 저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쭉 올랐죠. 살짝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불안한 모습이고, 자, 뭐 PMI 쪽을 보게 되면 제조 PMI는 요거는 46.8이니까 50 아래에 있죠. 자, 이 PMI는 50 아래면 침체 국면, 수축 국면,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으로 이해합니다. 자, 제조 PMI는 안 좋은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자, 봐도 중간에 여기서 한번 50까지 올라갔고 계속 50 아래에 있죠. 자, 미국 시장은 소비가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제조 PMI 말고 서비스 PMI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게 이번 달에 조금 좀 플러스로 나와줬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은 좀 반등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서비스 PMI 마저도 여기서 최근 들어서 뭐 군데군데 보이죠. 49, 48 이렇게 군데군데 보입니다. 자, 요게 50 아래로 떨어진다라면 이거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미국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산업 생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산업 생산도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자, 여기 전년 동기비해 갖고는 0.18%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월비해 갖고 0.6%가 줄었어요. 자, 그리고 생산 능력 이용률, 요 설비 가동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것도 떨어졌고, 자, 제조업 생산, 이거 마찬가지 마이너스 0.3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 선행 지수는 보면 이 위에 쭉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서 2022년 이때죠, 이때 4월 달입니다. 이때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플러스가 나온 적이 있죠. 이때 올해 2월 달에 0.2 꼴랑 0.2 플러스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였어요. 자, 저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벌써 작년 정도에 왔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지표들 쭉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작년에 경기 침체가 없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리고 요즘 시장의 반등 관련해 갖고 말씀드리는 미국 정부 재무부 쪽에서 이 개입한 영향이 크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11월 5일 날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저는 작년부터도 좀 불안불안했던 거를 지금까지 시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다라고 봐요. 이거를 3개월 남겨놓고 뭐 무너뜨리진 않겠죠. 그동안 공든탑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데 일순간에 무너뜨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요. 경기 침체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100% 있어요. 뭐 이런 건 아니지만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때는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지금부터 제가 우리 생방송 회원방에서는 엑셀 파일 한 장이지만요. 이걸 만드느라고 제가 한 달 이상을 물론 뭐 한 달 이상 거기에 막 집중해 갖고 그것만 만든 건 아니지만요. 한 달 이상을 제가 그 전에 지표들 막 이런 것들 다 보면서 금리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가 고점, 저점 이런 걸 다 조사해 갖고 제가 그때 1970년대부터 정리를 해서 이거를 한 장에 딱 만들어 놓은 그 엑셀 파일이 있어요. 우리 생방송박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회원들한테 공부를 좀 시켜드렸는데요. 자, 이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거는 기초 데이터가 되는 거고 기초 자료가 되는 거고,
거기는 구체적으로 뭐 얼마 정도 이렇게 얼마나 안 좋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자료인데 그 자료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시간도 안 되고요. 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이 생방송방에서 그렇게 거액을 내고 들으시는 분들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방송만 들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좀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결론을 내려드리면 아까 그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있을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하지만 미국 대선 전은 아니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바로는 아니겠죠. 바로는 아니겠지만 좀 일정 부분 그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당장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는 아니죠. 제일 큰 걱정은 재무부에서 해결은 재무부에서 하도록 냅두고 그 걱정은 재무부에서 하도록 냅두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 재무부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장은 좀 출렁출렁 뭐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어도 계속해서 뭐 부러지거나 뚝 부러지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뭐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엑셀 파일 이렇게 막 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좀 미리 알고 대비를 하면 이길 수 있죠. 여기서도 우리 저 코스피 시장 이전에 급락하기 전에요. 7월 중순 좀 지나서 이때쯤이었겠네요. 이때 주식을 많이 팔아놨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한 거예요. 아, 한번 두들겨 맞을 수 있겠다. 미리 알고 대비한 거고 그리고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도 이때 저 주식 막 매수를 막 한 게 그거죠. 이것도 미리 알고 대비를 한 겁니다. 지금 오늘은 큰 틀에서 미국 경기 침체에 관련되는 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이것저것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요.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 이거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공연불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도 시간 낭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도 공들여서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아무 보람이 없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꼭 좀 깊숙하게 공부해 보시고 이것저것 자료들 남들에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보세요. 직접 찾아보시면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 경기 침체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